자, 오늘 문법 요소 중에서 오늘은 시간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간 표현을. 저번 주에 우리가 높이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시간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쌤이 저번 주에는 프린트를 애들 나눠주고 나서 간단히 수업을 했는데 부교재를 만든 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너네 요번에 높임 표현, 그 다음에 뭐 시간 표현, 사동, 피동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법 요소잖아. 그래서 문법 요소 들어가는 친구들은 학원에서 부교재를 받아가서 부교재를 보시면서 공부를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쌤이 칠판에 쓰면서 하긴 할 거야. 그래서 부교재를 놓으면서 칠판에 쓰고 표기를 할 거니까 뭐 예를 들면 간단하게 이동 시간이 있다던가 아니면 쉬는 시간이 짬짬이 틈틈이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해도 상관은 없어. 그러니까 교재가 없어도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교재에 간단한 연습 문제라든가 문제들이 있으니까 꼭 부교재 받아가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알겠죠? 자,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부교재로는 맨 앞에 우선은 58쪽. 58쪽에 있는 개념이나 그 다음에 예문들을 보면서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얹어질 거는 니네가 필기를 조금 더 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자. 시간 표현. 자, 우선은 여기 시간 표현에 있는 개념은 잠깐 읽어볼게요, 내가. 시간 표현이란 말하는 이가, 화자가, 말하고 있는 사건이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문법적으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말하는 시점과 사건이 일어난 시점의 선후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나왔죠. 선후 관계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 시제로 나타낼 수 있으며 주로 문장의 종결형을 통해 실현된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시간 표현에는 두 가지를 배울 거야. 첫 번째, 시제라는 걸 배울 거고 두 번째, 상이라는 걸 배울 거야. 여기서 상이라는 거는 동작상을 의미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쌤이 시제 표현을 할 건데 이 시제라는 것을 알려면 간단한 개념이 필요한 게 있어요. 자, 그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말을 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는 시점을 유식하게 뭐라고 한다? 바라시라고 해요. 바라시.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 시간을 사건시라고 해요. 사건시.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어. 근데 어제 내가 옷을 샀단 말이야. 그러면 나 어제 옷을 샀다라고 표현하겠죠. 내가 지금 말하는 건 바라시, 옷을 산 사건은 언제예요? 어제예요. 맞죠? 그래서 바라시와 사건시의 선후 관계에 따라서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이렇게 표현해. 별거 없어.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쫙 이렇게 그려놓고 자, 봅시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말을 하고 있어. 바라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 바라시보다 사건이 먼저 일어나. 그러니까 사건시가 여기쯤 일어난 거야. 사건시가. 그러면 바라시보다 사건시가 먼저 일어났죠. 앞선 시기에 일어났죠. 그럼 뭐라고 한다? 과거시제. 이렇게 부르는 거죠. 과거시제. 그 다음에 바라시보다 만약에 사건시가 여기 지점에서 일어났어. 사건시가 여기 지점에 일어났어. 그러면 바라시보다 사건시가 뒤에 일어났죠. 그럼 뭐라고 한다? 미래시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바라시와 사건시가 일치해. 그럼 뭐라고 한다? 이런 식의 관계를 우리는 현재 시제라고 부르는 거야. 어렵지 않죠? 다시 바라시를 기준으로 해서 바라시보다 사건이 먼저 일어났다, 앞선 시기에 일어났다 그러면 과거. 그 다음에 바라시보다 사건시가 나중에 뒤에 일어났다 그럼 일어날 거야 이러면 미래. 그 다음에 바라시와 사건시가 일치하면 현재 시제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과거 시제를 또 만드는 방법이 있겠죠. 미래를 만드는 방법, 현재 시제를 만드는 방법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높임표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문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암기가 필요해요. 암기가 돼야 그것이 무엇인지 딱딱 쉽게 분리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선은 과거 시제를 만드는 방법을 여기다 쓰면서 선생님이 할 건데 사실은 교재에 보면 실험 방법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칠판 쓰면서 할게요. 자, 봅시다. 과거 시제. 과거 시제 실현 방법. 실현 방법. 자, 첫 번째. 과거를 드러내는 과거 시제 선 어머러미를 쓰시면 됩니다. 과거 시제. 과거를 드러내는 과거 시제 뭘 쓴다? 선 어머러미를 쓴다.
된다. 우리 저번 주에 그 쌤이 촬영했던 그 높임 표현 중에서 선 어마러미를 내가 개념을 잡아준 적이 있었어요. 어마러미 앞에 있는 게 선 어마러미다 라고 하면서 이 선 어마러미의 역할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시제 표현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높임 표현도 할 수 있고 공손의 표현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 영상 보면 이거는 알 수 있어요. 쌤이 하지만 선생님 반복 되게 좋아하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어마러미 앞에 이게 뭐라고 있어요? 먼저 선자라고 했죠. 어마러미 앞에 있는 걸 선 어마러미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예를 들면 있다라는 동사에다가 있다, 자 보자, 있다, 읽고, 읽으니, 읽어서 이렇게 변하지 않는 부분을 내가 어감이라고 했고요. 이렇게 뒤에서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하는데 얘가 단어의 끝에 있는 어미라고 해서 내가 이걸 뭐라고 했다? 어마러미라고 했어요. 근데 이 어마러미 앞에다가 내가 만약에 엇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얘 이름이 뭐냐면 어마러미 앞에 있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부른다? 선 어마러미라고 부른다고 했지. 근데 이 선 어마러미가 무슨 역할을 해? 있다에다가 엇을 집어넣는 순간 얘가 뭐가 되죠? 과거가 되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거 시제 선 어마러미. 만약에 여기다가 는을 집어넣었어. 책을 읽는다. 현재로 만들어줬죠. 그럼 얘는 현재 시제 선 어마러미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어마러미 앞에 있는 친구를 뭐라고 한다? 선 어마러미라는 개념을 우선 잡아두시고, 그러면 과거 시제 선 어마러미 우리 교재에 보시면 여기 예쁘게 뭐라고 나왔어요? at과 ot이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at이나 ot이 있어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중첩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는 이런 식으로 중첩해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잘못 적었네. 지우개 소리 얻어 적는다는 걸 다시 자 at이나 또는 이렇게 해서 중첩적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자 회상을 드러내는 선 어마름이 뭐도 있죠? 더도 있죠. 이런 식으로 과거 시제 선 어마름이 3개가 있었어요. 우리 교재에도 다 있어요. at이나 그 다음에 뭐뭐 더 이렇게 쓰죠. 자 at이나 ot은 말 그대로 그냥 과거 시제를 드러낼 때 쓰죠. 밥을 먹었다 이런 식으로, 또는 나는 고양이를 잡았다 이런 식으로 at이나 ot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 아니 굳이 과거 시제 선 어마러미를 이렇게 중첩적으로 사용할 이유가 있나요? 있어요. 이렇게 중첩적으로 사용할 때는 되게 오래된 과거인 경우도 있고요. 오래된 과거 또는 과거와 현재 강한 단절의 의미를 드러낼 때 이렇게 중첩해서 쓰는데, 특히 얘가 더 중요하죠. 살짝. 자 이거 언제 쓰냐? 예문을 한번 들려볼게요. 예를 들면 친구가 지나가는데 쟤 나랑 초등학교 동창 여학생이잖아 이랬어. 그러니까 옆에 친구가 얼굴을 못 본 거였어. 야야 쟤 예쁘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어. 쟤 예뻤었지? 이렇게 대답하는 거랑 쟤 예뻤지? 이렇게 대답하는 느낌이 달라요. 자 예뻤었지? 이 느낌은 뭐야? 옛날에는 겁나 예쁜데 지금 쉐. 뭐 약간 이런 느낌. 뭔 느낌인지 알겠지? 그래서 예뻤었지만 지금은 과거와 현재 강한 단절. 지금은 그러지 아니하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중첩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이런 느낌들이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언제 회상을 할 때 회상을 드러낼 때 쓰는 표현이죠. 예를 들면 걔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계제 58쪽에 실험 방법 선 어마러미 3개를 언급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우리가 시간부사어도 잘 사용하면 되겠죠. 시간부사어. 그래서 과거를 드러내는 시간부사어가 우리 교재에는 어제라는 단어 하나밖에 없는데 조금 더 써볼게. 어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미 뭐 요런 단어들 있지. 뭐 요런 것들이 시간부사어 과거를 드러내겠죠. 어제 엊그제 다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제나 이미 시간부사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거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도 있는데 이 세 번째 방법은요 한꺼번에 할 거거든요.
우리 관형사형 전성어미라는 게 있었어요. 관형사형 어미, 줄이면 정확히 하면 관형사형 전성어미라는 게 있는데, 관형사형 전성어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간 표현을 하려고 만든 건 아니죠. 그죠? 그냥 동사나 형용사에 이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만약에 입히게 되면 뒤에 마치 관형어처럼 체언을 꾸미는 역할을 수행하게 만드는 어미가 관형사형 어미예요.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할게요. 그래서 관형사형 전성어미도 시간 표현을 해요. 그래서 과거를 드러낼 수도 있고 현재를 드러낼 수도 있고 미래를 드러낼 수도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실현 방법을 다 하고 나서 얘는 한꺼번에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과거 시제 실현 방법에는 이렇게 과거를 드러내는 선 어마러미를 사용한다. 두 번째 시간 부사어를 사용한다. 세 번째 관형사형 전성어미도 시간 표현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됐죠? 실현 방법은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자, 선생님 요런 게 시험에 여기서 자주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과거를 드러낸 선 어마러미 이런 게 붙으면 당연히 과거 시제인 거 알잖아. 그런데 이게 붙어도 과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드러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 분명히 생긴 건 과거인데 뭐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 미래의 의미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요거를 예로 들어볼게요. 쌤이 내신을 실제 들어가면 조금 더 자세한 예문과 그 다음에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출제했던 문제들을 직접 보여주면서 할 건데 지금은 우선은 말로 해볼게요. 예를 들면 오늘 너무 학원에 가기 싫은 거야. 그래서 친구랑 만약에 PC방을 갔어. 그래서 게임을 하다가 게임하다가 시간 맞춰 가야지 했는데 너무 게임에 집중하다 보니까 30분이 후딱 지나버린 거야. 그러다 에라이 모르겠다 됐어 이제 학원 안 갈래 하고 막 게임을 하고 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학원에 안 갔다는 걸 안 거죠. 그래서 이제 게임을 끄고 이제 집을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이제 엄마한테 혼났다. 자, 엄마한테 혼났다. 생긴 건 뭐야? 혼났다. 줄여서 혼났다죠. 아시 분명히 들어갔단 말이야. 그치? 생긴 건 과거야. 근데 이건 뭐죠? 지금 엄마한테 이미 혼난 게 아니라 이미 집에 가면 혼날 것이다 라는 미래를 드러내겠죠. 뭐 요런 경우라든가 아니면은 야야 너 그렇게 행동하다가 장가는 다 갔다. 야 이놈 새끼 장가는 다 갔다. 이런 거야. 진짜 장가를 간 게 아니야. 근데 먼 미래 너로 이렇게 행동하면 너 결혼 못해 라는 이미지로 쓴 거죠. 그래서 과거의 모양이지만 미래의 의미를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 시제 끝. 자 이제 현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조기다 뺏어 해볼까? 자 현재 시제를 드러내는 거 해볼게요. 자 현재 시제 실험 방법. 자 해보자. 현재 시제 실험 방법 똑같습니다. 첫 번째 봐봐 얘랑 똑같아. 자 여기다가 현재만 쓰면 돼요. 현재 시제 선 어마러미를 사용한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현재 시제 선 어마러미를 사용하면 됩니다. 현재 시제 선 어마러미는요 니은 또는 이게 는 이 현재 시제 선 어마러미예요. 됐죠? 그러면 여기서 단 할 게 있어. 우리가 현재 시제 선 어마러미는 되게 까탈스러워. 어떤 애한테 못 붙냐면 형용사라든가 서술격조사 이다에는 못 붙어요. 그래서 얘는 그럼 어디에만 붙어? 동사에만 붙습니다. 동사에만 붙는데 선생님 그러면 형용사나 서술격조사 이다는 현재를 어떻게 드러내나요? 기본형이 현재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동사 먹다 해볼게. 먹다 기본형이 먹다예요. 먹다에다가 내가 여기다가 는을 집어넣었어. 먹는다 이렇게 됐죠. 그럼 뭐예요? 현재를 드러내는 방법으로 현재 시제 선 어마러미를 사용한 거야. 이거는 동사인 경우요. 얘는 동사인 경우. 그리고 자, 요 니은은 언제 쓰고 느는 언제 쓰냐면 어간에 받침이 없으면 얘를 바로 붙이는 거고. 예를 들면 자다에다가 니은을 붙여 이렇게. 니은을 바로 붙여서 이렇게 잔다. 현재를 만들어주듯이 어간에 받침이 없으면 모음으로 끝나면 니은을 바로 붙이시면 되고 어간에 이렇게 받침이 있죠. 자음으로 끝났으면 이렇게 는을 쓰시면 돼요. 이건 아시죠?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거 동사인 경우는 이렇게 쓰는 거고 형용사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그녀는 예쁘다 이랬어요. 이게 그녀가 언제 예쁘다는 얘기죠? 현재. 그래서 기본형 자체가 뭐다? 현재를 드러내요. 다시 그는 학생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서술격 조사 이다도요. 그냥 이렇게 기본형 자체가 뭐라고요? 현재를 뜻해요. 그래서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 이다 같은 경우는 기본형 자체가 그냥 현재이고 이렇게 현재 시제 선 어마러미는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 이다는 붙이지 못합니다요. 알겠죠? 동사에만 붙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방법. 자, 똑같아요. 두 번째 방법도 시간 부사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시간 부사어. 똑같죠? 시간 부사어는 방금 했듯이 뭐 이런 거죠. 교재에는 뭐 오늘 이런 거만 있는데 오늘, 지금 이런 단어가 현재를 드러내는 시간 부사다. 오늘이나 지금.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도 똑같아요. 관형산 전성어미를 붙여서 현재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것도 한꺼번에 이따가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미래 시제 갈까요? 빠르죠? 미래 시제. 요것도 지우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요거를 미래로 고쳐볼게요. 아니다, 옆에다 쓰자. 우리 한꺼번에. 이거는 과거 시제. 칸이 남았으니까. 자, 여기다가 미래 시제 실험 방법. 미래 시제 실험 방법. 똑같아요. 비교하면서 가려고 쌤이 안 주었어. 자, 미래 시제. 선 어마러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미래 시제 선 어마러미. 자, 미래 시제 선 어마러미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get이 있죠. 대부분 get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미래 시제이자 의지를 드러내는 선 어마러미 리도 있죠. 리.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미래 시제를 드러내는. 그런데 자자자자자 엄청 중요한 게 뭐냐? 이 get. 자, 우리 이거 교재에다도 필기를 해야 되겠죠? 이거 교과서에도 다 들어있는데 이 get이라는 게 미래 시제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선 어마러미죠. 근데 이 get의 쓰임이 엄청 다양해요. 그래서 시험에는 이게 되게 자주 나와. 왜냐하면 모의고사에 출제됐던 것들을 반영해서 내신에도 교재를 내시고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모의고사 대비 및 내신 대비일 때 get의 쓰임을 꼭 해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쌤이 get의 쓰임을 한번 볼게요. 당연히 미래 시제를 드러내요. 요거는 하나,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get이라는 것이 추측의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고 추측. 세 번째는요, 가능성.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의지.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있는 교재도 있고 없는 교재도 있는데 완곡한 표현. 완곡한 태도를 드러낼 때 이 get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미래 시제는 평상시에 많이 쓰는 거고 추측의 표현. 추측의 표현이 또 중요한 게 있다? 뭐냐면 이게 get이라는 게 미래 시제를 드러낸다고 해서 이게 추측이 꼭 미래의 추측은 아니에요. 과거의 추측, 현재 추측 다 됩니다.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문은 쌤이 추측을 미래 추측이 아니라 쌤이 현재나 과거 추측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들면 지금 부산에 비가 내리겠지? 이렇게 표현했어. 지금 부산에 비가 내리겠지? 지금이라는 시간 부사가 들어갔고요. get이 들어갔어. 그럼 이건 뭐죠? 현재 추측이 되는 거죠. 현재 추측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지리산에 이미 단풍이 들었겠지? 이렇게 표현했어. 그러면 이미라는 시간 부사도 들어갔고 get이 들어가죠. 이거는 뭐예요? 과거 추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꼭 get이라는 것이 미래를 드러내는 선 어마러미이긴 하지만 추측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추측이라는 게 꼭 미래 추측뿐만 아니라 현재 추측, 과거 추측 다 될 수 있다는 게 키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가능성은 능력이라고도 하는데 이 능력, 자, 이 능력은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그 일은 어린애도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겠다. 가능성이죠. 야, 그 일은 나 혼자서도 할 수 있겠다. 이런 거. 혼자서도 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가능성,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요번에는요, 우리 윤동주의 서시라는 작품을 교과서에 집어넣고 시간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윤동주의 서시에는 과거 시제, 현재, 미래 다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럼 뭐예요? 의지죠. 맞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러면 의지가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완곡한 태도 가겠습니다. 완곡이라는 건 조금 더 완만하게 부드럽게 무언가를 이제 부탁한다든가 이럴 때 완곡한 태도를 드러낼 수 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창문 좀 열어줘.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창문 좀 열어줄 수 있겠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부드러운 완곡한 태도를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창문 좀 열어줄 수 있겠니? 뭐 이런 거잖아요. 창문 좀 열어줄 수 있겠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완곡한 태도를 드러낼 때도 get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get의 쓰임은 아마 문제에 많이 넣어줄 테니까 그때 많이 접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지금 자 해보자. 다시 한번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시제를 표현하는 방법들, 실험 방법 우리가 공부했는데 공통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이제 실험 방법은 공통적이에요. 계속 첫 번째 선 어마러미를 사용하시면 돼요. 선 어마러미 각각의 과거, 현재, 미래를 드러낸 선 어마러미 외우시면 되고요. 이거 발음 왜 이래? 외우시면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 시간 부사어 잘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서 시간 부사어는 쌤이 여기 언급을 안 했구나. 자, 미래를 드러내는 자, 두 번째 시간 부사어. 여기까지 보이려나 모르겠네. 시간 부사어는요. 자, 내일, 언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단어들 있죠. 미래를 드러내는 시간 부사어. 이거 언급을 안 해서 다시.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실현하는 방법은 첫 번째 뭐라고요? 선 어마러미 잘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 부사어도 잘 활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한꺼번에 한다고 했던 거 관형사형 전성 어미로 시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게 키포인트고요. 아마 20년도 수능에 14번이었나? 그게 관형사형 전성어미로 시간 표현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표를 그대로 줬어요. 그 표를 줬고요. 그 문제가 아마 오답률 베스트 3위인가 4위로 알고 있어요. 선생님 기억하기를. 그래서 쌤이 지금 관형사형 전성어미로 시간 표현하는 거 한꺼번에 칠판에 적어주면서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눈 부릅뜨고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좀 어렵게 문제를 내겠다 그러면 이렇게 관형사형 전성어미로 문제를 꽈서 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시간 표현을 되게 우습게 알고 쉽게 홀라당 넘어가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시간 표현 특히 이 시제 있잖아. 이 시제가 교과서 나온 거는 사실 절대 시제라는 거야. 절대 시제. 절대 시제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해서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먼저 일어나 그럼 과거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해 그러면 현재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에 일어나 그러면 뭐예요? 미래 시제. 요게 이제 절대 시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 상대 시제라는 것도 있어요. 견문장에서 드러나는 상대 시제는 학교 선생님들이 내신다고 하면 이거는 언급을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상대 시제도 들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견문장에 드러나는 거고요. 그 견문장 중에서 관형절에서 이제 예문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자, 중요한 거. 자, 관형사형 전성어미로 관형사형 전성어미로 시제 표현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잘 따라오고 있죠? 그리고 영상 보고 질문할 게 있다든가 교재에서 문제를 봤는데 헷갈리거나 그러면 쌤한테 질문을 꼭 해주세요. 알겠죠? 그럼 쌤이 답장을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해보자. 관형사형. 아이고. 다시. 전성어미로 시제 표현하는 거 할 건데 우선 관형사형 전성어미에는 종류가 뭐가 있는지 우리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아마 쌤 평상시 정규 때는 내가 문학을 하잖아. 그래서 문법 선생님께서 요번에
견문장, 아는 문장의 종류를 하면서 아마 관형절을 아는 문장에서 관형사용 전성어미 종류를 아마 언급을 하셨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쌤은 그냥 관형사용 전성어미 은는던을 이렇게 쉽게 은는던을 이렇게 외우도록 하거든요. 은는던을. 근데 이 은은 뭐랑 똑같아? 니은이에요. 그 다음에 을은 뭐예요? 니을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알겠죠? 무슨 얘기냐? 얘도 똑같아요. 어간에 받침이 있으면 은을 쓰고요. 작은 이런 것처럼 작다에다가 작은 이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어간에 받침이 없으면 바로 니은을 붙이는 거야. 그 자다에 예를 들면 이거를 붙이면 잔 어젯밤 잔 아기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은이라는 거는 자, 은이라고 쓸 때도 있고 그냥 니은만 쓸 때도 있어요. 그래서 교재에는 니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을이라고 쓸 때는 어간에 받침이 있을 때 이럴 땐 먹을 이렇게 쓰겠죠? 근데 만약에 어간에 받침이 없다 그러면 바로 그냥 어간 밑에다 니를 붙이겠죠. 자다에 잘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말 그래서 은과 니은, 을과 리을이 같은 전성어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한 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문법적인 개념이 너무 없다 그러면 선생님 관형사용 전성어미가 뭔가요? 쉽게 줄이면 관형사용 어미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 도대체. 일종의 전성어미는요 성질을 바꿔주는 이런 어미인데 쉽게 얘기하면 선생님이 히어로물 되게 좋아하잖아. 그런 히어로물의 약간 슈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스파이더맨 선생님 좋아하잖니? 톰 홀랜드 되게 좋아하잖아. 스파이더맨 걔가 원래는 이제 학생이잖아. 근데 학생들 복장이 그냥 이제 평상시에 평상복을 입겠죠? 그럼 학생으로서의 어떤 걔의 모습이 있겠죠? 근데 얘가 그 스파이더맨 그 슈트를 입는 순간 히어로가 되죠. 영웅이 되잖아. 맞죠? 자, 즉 뭐냐? 동사 형용사가 만약에 이 옷을 이 슈트를 입었어? 관형사용 어미의 슈트를 입었다. 그러면 관형어처럼 뒤에 체연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슈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예를 들면 봐봐. 쉽게 먹다가 있어. 이거 동사야. 근데 내가 여기다가 관형사형 전성어미 슈트를 입혔어. 내가 은을 한번 입혀볼게요. 그러면 먹은 밥. 그래서 마치 관형어처럼 관형어의 역할이 뭐죠? 뒤에 체연, 명사, 대명사, 수사, 체연. 쉽게 그냥 명사로 할게요. 명사를 꾸며주는 애잖아. 그래서 먹은 밥. 이거를 읽는 순간 밥, 체연을 꾸며주죠. 이런 역할을 수행하게 만드는 게 전성어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름 똑같아. 만약에 부사형 전성어미를 입히지? 그러면 동사나 형용사, 용언이 마치 부사어처럼 뒤에 용언을 꾸미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전성어미 같은 경우는 무언가 역할을 수행하게 만드는 일종의 옷, 슈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히어로물의 슈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쉽게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해볼게요. 자, 그럼 선생님이다. 은는단을에다가 동사에다가도 한번 얘를 입혀보고 형용사에다가도 얘를 입혀볼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같은 것도 있고 약간의 차이도 있어요. 요거를 파악하시는 게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자, 볼게요. 자, 보자. 우리 동사는 뭐를 입혀볼까? 동사는 내가 하도 먹다를 하잖아. 그치? 뭐 읽다, 먹다. 아니, 먹다 할까? 내가 먹다를 그렇게 좋아하죠. 먹다에다 입힐 거고 그 다음에 형용사는요. 형용사는 뭐 푸르다, 예쁘다 아무거나 붙여도 돼요. 예쁘다 붙여볼까? 예쁘다? 자, 해볼게요. 여기다가 자, 먹다에다가 얘를 입혀볼게요. 그러면 먹은이 되죠. 먹은. 뒤에 예를 들면 꾸며주는 말 이따 쳐. 먹은 밥. 이렇게 뒤에 밥이라는 글자가 생략됐다 해보자. 그 다음 얘를 입혀볼게. 먹는 밥. 그 다음 얘를 붙이면 먹던 밥. 얘를 붙이면 먹을 밥. 촥촥촥 입에 딱 떨어지네요. 그지? 자, 먹은 밥, 먹는 밥, 먹던 밥, 먹을 밥. 이렇게 예쁘게 하나씩 다 붙네. 자, 다 붙어요. 그럼 생각해보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시제 표현이 되는지 볼게요. 먹은 밥. 이미 먹었어. 그럼 뭐예요? 과거. 이렇게 되겠지. 과거. 얘는 과거. 그 다음에 먹는 밥. 그럼 뭐야? 지금 먹고 있는 거죠? 현재 시제. 먹던 밥. 과거. 그 다음 먹을 밥.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그쵸? 그러면 동사에게
이 관형사형 어미, 전성어미를 입혔더니 과거가 두 개가 있네. 이렇게 먹은 밥, 먹던 밥. 과거가 두 개. one, two 이렇게 과거를 만드는 게 두 개고요. 나머지는 현재 하나, 미래 하나 이렇게 돼 있네, 그지? 자, 그러면 형용사에다 붙여볼게요. 형용사. 자, 얘를 붙여보자. 쌤 그랬잖아. 어간에 어간이잖아. 어간에 받침이 없다. 그러면 얘 하나 붙이는 거죠? 니은을 붙이면 되겠지? 예쁜 맞죠? 예쁜 꽃, 예쁜 그녀 이렇게 예쁜. 그 다음에 얘를 붙여볼게요. 는은 예쁘는 그녀. 좀 이상하죠? 뭐 이상하네? 지워버려. 얘는 안 붙다. 못 붙네. 그치? 자, 예쁘는 이상하니까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예쁘다. 오케이. 예쁘다. 그 다음에 예쁠 것이다. 뭐 이렇게 쓰잖아. 예쁠. 그러면 아하, 까탈스럽다. 형용사는 좀 까탈스러운 게 있네. 뭐냐면 아까 그랬잖아. 현재 시제 선 어마럼이 니은이나 느는 형용사에 못 붙고 동사에는 붙는다고 했죠. 과거란다. 현재 시제를 드러내는 현재 시제 선 어마럼이 여기 안 지웠구나. 현재 시제 선 어마럼이 얘는요 동사에는 붙지만 형용사에는 못 붙는다 했잖아. 이렇게 형용사에는 못 붙어. 그렇듯이 관형사형 전성어미 는도 형용사에는 못 붙네. 맞죠? 못 붙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을. 됐어. 그러면 이제 과거, 현재, 미래 해볼까요? 자, 예쁜 그녀. 지금 예쁘다는 거는 현재. 얘는 붙지 못하고 예쁘던 그녀 과거. 그 다음에 예쁠 것이다. 그러면 뭐예요? 미래. 그러면 과거 하나, 현재 하나, 이렇게 미래 하나. 이렇게 되네요. 됐죠? 그래서 동사에 붙는 거, 형용사에 붙는 거, 그 다음에 동사에는 어떤 게 과거를 드러내고 어떤 게 미래를 드러내고 현재를 드러내고 이런 거를 외우시면 되는데 공통적인 건 뭐냐면 이렇게 공통적인 거를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던이라는 건 동사나 형용사 둘 다 과거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리을은 이렇게 리을 얘도 같이 미래를 드러내. 그런데 얘를 조심하면 되겠죠. 자, 니은 요거 얘가 동사에는 과거를 드러내고 형용사에는 현재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요게 차이점이니까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는이라는 거는 형용사에는 못 붙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너네의 마음을 내가 알아. 하나만 얘기할게요. 자, 뭐냐면 너네가 이 는 자, 현재 시제 선 어마럼이 는이라는 게 있고요. 관형사형 전성어미 는이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 얘네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이거를 구분 못하는 친구가 꽤 많더라고요. 아유, 어렵지 않습니다. 자, 봐봐. 현재 시제 명칭에 힌트가 있는 거야. 봐봐. 현재 시제 선 어말어미라고 있죠. 그러면 어말어미 앞에 있는 게 선 어말어미잖아. 그지? 그러면 봐라. 먹다의 는 얘는 어마럼이 앞에 있으니까 얘 이름은 뭐라고 해? 선 어마럼이. 그래서 현재를 드러내는 선 어마럼이가 되는 거고요. 자, 예를 들면 먹는 밥이라고 했어. 근데 이 니은이라는 게 뒤에 어마럼이가 없잖아. 그럼 얘는 선 어마럼이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얘의 역할은 뭐야? 먹는 밥. 이렇게 체온을 꾸며주죠. 누구처럼? 관형어처럼 체온을 꾸미는 역할을 수행하게 한 얘는 슈트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뭐라고 부른다?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선 어마럼이는 어마럼이 앞에 있어야 되고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뒤에 아무것도 안 붙고 뒤에 체온을 꾸미는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은 똑같지만 명칭이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명칭 구분 정확히 하세요. 현재 시제 선 어마럼이, 관형사형 전성어미 이렇게 구분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이게 관형사형 전성어미로 시제 표현을 하는 거는 1학년 때보다 사실 조금 더 어려운 개념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1학년 아이들까지 이렇게 다 잡은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별로 안 남았어요. 이제 아까 그랬잖아. 시간 표현이라는 건 시제와 상이라는 게 있다라고 했죠. 동작상 금방 끝나니까 동작상 이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힘든 친구들은 잠깐 스탑해놨던 물도 마시고, 알겠죠? 아니면 이제 초콜릿 같은 거 까 먹으면서 들으셔야 알겠죠? 자,
동작상. 동작상. 자, 얘를 해봅시다. 자, 얘는요, 참, 교재 이거 얘기해 줄게요. 교재가 앞에 이렇게 흑백으로 넣은 교재에는 시간표 시제만 있어요. 동작상이 없어요. 그러면 동작상은 뭘 보고 하면 되냐면, 선생님이 교재를 두 개를 넣어줬어요. 이렇게 흑백으로 된 부분이 있고,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칼라가 나와. 잘 안 보이지만 교재 받으면 알겠죠? 칼라로 나온 부분을 넘기다 보면은 높임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시간 표현에 얘는 시제와 동작상까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작상을 볼 때는 뒤에 칼라로 되어 있는 부분, 여기를 보시면 돼요. 알겠죠? 교재를 보고 싶을 때. 쌤은 그냥 칠판 했으니까 교재 없이도 공부는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요거, 교재에는 여기 들어있으니까 요걸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해볼게요. 이 동작상도요, 바라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 동작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 동작이 끝난 것인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동작이 만약에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 진행상. 동작이 완벽히 끝났다, 그러면 완료상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칼라로 보시면 진행상과 완료상을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걸 잘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우선은 진행상을 만드는 방법에 우리 교재에는 뭐가 나왔냐면, 자, 예를 들면 보조 용언 뭐뭐 고 있다, 뭐뭐 가다, 요렇게만 나와요. 근데 쌤이 하나 더 써줄 거예요. 자, 보자. 다시 한번. 보조 용언 뭐가 있다고요? 보조 용언 우리 교재에 뭐뭐 가다, 또는 뭐뭐 고 있다, 이렇게 하면 진행이죠. 예를 들면 나 지금 가고 있어 라든가 빨래가 말라가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뭐야? 말라가요 지금 진행이죠. 나 지금 가고 있어 진행이죠. 쉽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연결어미 하나만 쓸게요. 연결어미 뭐뭐 으면서 자, 예를 들면 학원에 가면서 이거 먹어 라고 하면서, 뭐 예를 들면 엄마가 뭐 바나나 하나를 줬어. 학원에 가면서 먹어. 가는 동작을 하면서, 그지? 가는 동작을 하면서 먹으라고 한 거니까 얘도 진행상이고요. 그 다음에 완료상에 또 이제 보조용어는 우리 교재에 뭐가 나왔냐면 뭐뭐 버리다랑 뭐뭐 놓다가 나왔어요. 또 있어요. 여기 빠진 게 조금 있네요. 선생님 좀 써줄게요. 자, 먼저 빠진 거부터. 우리 교재에 빠진 게 뭐뭐 있다. 이거 보조용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뭐 놓다. 그 다음에 뭐뭐 버리다. 요렇게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또 빠진 게 뭐냐면, 여기도 연결어미가 없네요. 자, 연결어미 써드릴게요. 여기도 연결어미 뭐뭐 고서.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요거 뭐뭐 있다, 뭐뭐 고 있다. 요거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자, 해볼게요. 이 두 개.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언급을 한번 해볼게요. 이 뭐뭐 있다 있지. 이게 다른 문장은 전혀 헷갈리지 않아요. 헷갈리지 않는데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없네. 교재 없는데 자꾸 보게 되네. 자, 뭐냐면 예전에 모의고사에 이 예문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야, 너 지금 어디냐? 나 지금 공원 의자에 앉아있어. 의자에 앉아있어. 이런 예문이 있어요? 그럼 이거를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전부 다 진행으로 착각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봐봐.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야, 어디냐? 나 지금 공원 벤치에 앉아있어.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친구의 동작을 생각해보자. 앉아있다라는 게 이렇게 앉는 동작을 하는 진행이 아니잖아. 친구가 나 여기 앉아있어. 그러면 이렇게 딱 앉아있는 자세를 생각하게 되죠. 앉는 동작은 이미 끝난 거야. 그치? 그럼 얘는 뭐다? 완료. 헷갈리지 마세요. 얘 뭐라고요? 완료. 겁나 중요해. 그러니까 학교생들이 이걸 알아. 그러니까 이거를 맨날 내는 거야. 얘가 뭐라고? 완료.
완료상이에요. 완료. 됐죠? 이거 헷갈리는 거 하나, 이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뭐고 있다는 내가 왜 겁나 강조를 하냐. 이 뭐뭐고 있다가 중의적 표현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중의성이 있다는 거죠. 중의적 표현.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진행으로 해석될 때도 있고 완료로도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자, 이게 모의고사나 교과서의 예문들이 나오는데 일종의 몸에 탈착하는 그런 동작들이 그래요. 예를 들면 모자를 쓴다든가 구두를 신는다든가 교복을 입는다든가 넥타이를 맨다든가 몸에 이렇게 장착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중의적으로 해석이 될 때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 아빠는 너무 많이 얘기하죠. 자, 철수는 교복을 입고 있다. 두 번째 교복을 입고 있다. 구두를 신고 있다. 이건 누구일까? 저거 아빠밖에 없네. 왜? 아빠는 구두를 신고 있다. 또는 다른 거, 넥타이를 매고 있다. 예문이 진짜 너무 반복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자, 보세요. 교복을 입고 있다. 구두를 신고 있다. 넥타이를 매고 있다. 이게 왜 중의적인지 해석해 볼게요. 자, 철수는 교복을 입고 있다. 이게 교복을 입는 중이야. 그럼 진행이죠. 교복을 다 입은 상태야. 그럼 뭐야? 완료죠. 그지? 이해가요? 교복을 입는 중인 건지 입은 상태인 건지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를 상태 중의성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아빠는 구두를 신고 있다. 아빠가 구두를 지금 신는 동작을 하시는 건지 구두를 신은 상태인 건지, 넥타이를 매고 있다가 넥타이를 매고 있는 중인 건지 맨 상태인 건지, 이렇게 해서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그 문장들이기 때문에 얘네가 또 문제에 또 자주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예문들도 가지고 올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이런 보조용어들을 외우시면 뭐 어렵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것도 쉽잖아. 뭐 버리다. 나는 피자를 다 먹어버리다. 먹어버렸다. 이게 뭐예요? 끝난 거죠? 다 먹은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보조용어라든가 이런 연결어미들을 외워보면 어렵지 않아요. 알겠죠? 예를 들면 이거 고서도 뭐 예를 들면 밥을 먹고서 철수야 밥을 먹고서 학원에 가라 이러면 밥을 먹고서가 뭐야? 다 끝낸 후에, 동작이 다 끝낸 후에 학원을 가라고 한 거니까 이거는 완료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쌤이 지금 뭐 간단하게 문법 미니 특강식으로 하는 거라서 쌤이 이제 어떤 것들은 빼먹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쌤이 수업 시간엔 다시 또 언급을 할 거고요. 어려운 게 있으면 좀 돌려보고 그 다음에 실험 방법들이라든가 또 외워야 될 부분들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쌤은 항상 그 질문하면은 바로바로 답장을 해드릴 테니까 질문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공부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